뮤지컬계의 그 음악 감독의 시초다 또 뭐 시작이다 이때까지도 말씀을 듣는 분이니까 그 귀한 시간이라서 여러분 많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 관계상 그 박 선생님이 강의 끝나면 저희 다시 나와서 인사 안 드리고 바로 오늘 수업 마치고 다음 주에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뮤지컬을 이제 제작하는 과정이나 또는 필요하면 로얄티 그냥 그런 라이트 부분 같이 설명하는 시간으로 다음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럼 박할린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예, 그냥 자유롭게 오늘 얘기를 할게요. 뭐 이것저것 너무 많은 것들을 말씀을 같이 얘기를 나누고 싶었었는데, 지금 보시면 아마 종이에 뮤지컬이 무엇인가가 아마 쓰여져 있을 거예요. 근데 너무 깊게 생각을 하지 마시고, 그냥 같이 얘기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여기 계시는 분들은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뮤지컬은 뭐 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관심이 있어서 오신 것 같은데, 저희가 가장 크게 오해를 하는 부분들을 먼저 좀 정리를 하고 가면 어떨까 싶어서 뮤지컬이 과연 무엇일까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뮤지컬은 뭐일까요? 꼭 하는 대답이 꼭 하나 나오는데 노래, 춤, 연기가 플러스 돼서 하나의 작품으로 올려진다라고들 많이들 생각해요. 물론 그런 요소들은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면 뮤지컬이 그럼 오페라하고 뭐가 다를 게 있어요? 어떤 택시기사가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하루. 오페라하고 어떻게 달라요? 뮤지컬이라는 장르에 조금이라도 그 정서나 사상을 조금이라도 이해를 하시면 아마 다음에 뮤지컬을 볼 때 좀 더 판단을 하실 수 있는 혹시 그리고 비판을 할 수 있는 또는 박수를 더 쳐줄 수 있는 그런 뭔가 생길 것 같아요. 뮤지컬의 원래 그 아이디어가 지금 한국에 들어와 있는 뮤지컬, 우리가 크게 뮤지컬이라고 하는 얘기는 지난 120년 동안 브로드웨이나 웨스트엔드에서 유럽에서 해오던 뮤지컬의 형태의 막바지 부분, 60년대에서 오늘날까지 하고 있는 어떤 형태를 빌려와서 한국에서 하고 있는 걸 많이들 크게 뮤지컬이라고 합니다. 근데 뮤지컬은 그냥 뮤지컬만이 있는 게 아니라 큰 뮤지컬이라는 이 지붕 아래에 뮤지컬이 있고요.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한국에서 흔히 얘기하는 뮤지컬이라면 딱 뭔가 머리에 박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있을 거고, 어머 이게 움직이네. 음악극도 있고요. 음악극도 있고, 뭐 오페라도 있고, 뭐 또 지금 한국에서 많이 얘기하는 댄스 뮤지컬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되게 많습니다. 근데 그렇다면 뮤지컬은 오페라하고 어떻게 다르며, 댄스 뮤지컬하고 어떻게 다르며, 또 뭐 흔한 요즘 워낙 뮤지컬이 흥행을 하고 돈을 많이 좀 그래도 벌기 시작한 어떤 장르이기 때문에 뮤지컬을 아무데나 갖다 붙이기 시작한 게 되게 많아요. 분명히 그 뭔가 통일을 시키는 내지는 똑같이 이렇게 뭔가를 갖고 가는 게 있기 때문에 뮤지컬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제 그게 뭔가? 뮤지컬은 첫째로 아마 제가 써놓은 것에 보면 현미경이 아니고 망원경 형태이다라고 쓰여져 있는데요. 두 번째 그게 무엇일까? 연극은 저희가 흔히 얘기할 때 현미경 형태의 공연 예술이라고 합니다. 망원경은 뮤지컬에 해당되는데요. 과연 그게 무슨 뜻일까? 그게 우리 배우들이나 만드시는 분들, 제작자들한테 모두 통용돼서 그 사상을 이해를 하고 가야 되는데 현미경, 연극은 현미경처럼 한 사람의 삶, 한 사람의 스토리를 깊게 들여다봐서 우리가 그 한 인물에 쭉 빠져들어가게 되는 게 대부분 연극 형태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반대로 많은 것을 한꺼번에 흡수를 할 수 있는 것이 뮤지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망원경 형태라고 하는데 현미경 같은 그런 연극은 우리가 제4의 벽을 세워서 관객하고 한 발짝 멀어져서 내가 박할림이 아니고 나는 이 연기를 하고 있어. 그래서 계속 물러나게 돼요.
내가 하는 역할을 봐. 나를 보지 말고 이 역할을 보고 이 연기를 보고 나는 무관해. 해서 관객하고 우리가 연극 용어로서 제4의 벽을 세우게 되는데 뮤지컬은 완전히 반대입니다. 제4번째 벽을 깨고 관객한테 엄청 다가가게 되는 게 뮤지컬의 형태예요. 그리고 몇 가지 용어를 보시자면 현미경, 망원경, 그 다음에 축소 뻥튀기 형태, 축소 확대, 뻥튀기 형태인데 이게 가장 뮤지컬에 제일 많이 쓰여지는 어떤 철학으로서의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뮤지컬이 과연 무엇이라고 하면 배우로서 제4의 벽 뒤에 숨어서 이 연기와 이 역할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나 최정원이 이 옷을 입고 이 역할을 해 하면 어떻게 됩니까? 확대돼요. 그래서 나를 봐. 내가 이 옷을 입고 이 역할을 하는데 내가 하고 있어가 보여지는 게 뮤지컬입니다. 즉 관객한테 그 제4의 벽을 깨고 확 다가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관객으로서의 느끼는 거는 뮤지컬 참 재밌어. 너무 신나. 연극을 대부분 표현할 때는 많이 느꼈어. 뭐 스토리를 알게 되고 드라마를 알게 되고. 근데 뮤지컬을 보면 뭔가 확 재빠르게 다가오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게 어떤 사상적인 부분에서는 아니라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여러 분야에서의 연극하고는 상당히 반대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배우로서도 내가 이 역할을 해서 숨는 게 아니라 내가 안 보이는 게 아니라 나는 그곳을 입고 들어와서 벽을 깨고 이렇게까지 가깝게 오게 되는 게 뮤지컬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 축소 뻥튀기 형태는 뭐냐? 망원경으로서 뭘 볼 때 뭘 보게 돼요? 현미경으로 보게 되면 쌀을 한 톨을 이렇게 놓고 보게 되면 그 쌀의 구조로 들어가서 어머 이거 이쪽에 뭐가 점이 하나 있고 이렇게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작은 것이 이렇게 더 깊게 들어가서 보게 되는데 좁혀지고요. 망원경으로 볼 때는 이 이 광경을 한꺼번에 받게 되잖아요. 멀리 설악산을 바라볼 때 한꺼번에 들어온다는 거. 그게 뮤지컬입니다. 그래서 축소 뻥튀기인데 뮤지컬의 가장 큰 힘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음악과 가사. 그게 왜 그렇게 힘이 있을까? 음악은 엄청난 축소 뻥튀기의 힘을 갖고 있어요. 가사 또한 더 어마어마한 이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음악이라는 거는 어느 나라 가도 언어에 불문하고 종족에 불문하고 비슷한 감정을 자아내는 게 음악입니다. 예를 들자면 다 쪼시 보셨어요? 영화? 빰빰 해서 누가 잡아먹혀요. 근데 5분 있다가 햇살 엄청 내리쬐고 보트에 이쁜 여자가 섹션에서 비키니 입고 다리를 물에 갖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음악이 나온다. 빰빰 하면 관객이 어떻게 돼요? 이미 공포를 느껴요. 그거를 그래서 엄청난 속도가 빠르다라는 겁니다. 음악이. 아주 짧은 두 음절에 감정은 이미 공포로 여러분들 몰아 넣은 거예요. 그래서 느끼는 감정을 엄청 확대돼서 느껴지는 거예요. 말로 야 이거 이제 곧 상어가 나타나서 잡아먹을 거다. 그러니까 겁먹으라가 아니에요. 그냥 뻥뻥 하면 언제 나올 거 다 이러잖아요. 반대로 자장가 음악을 어느 나라에 가서도 아프리카의 민속 음악에서도 자장가를 들었을 때 그거를 누가 공포 음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마 없을 겁니다. 거의 지구상에. 그게 음악의 힘이에요. 그리고 어떤 엄마가 애를 안고 울는데 자장가 음악이 들려온다 하면 그걸 갖고 웃는 사람 거의 없을 겁니다. 그게 음악의 힘이에요. 축소 증폭, 축소 확대,
축소 뻥튀기.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엄청난 거를 전달을 할 수 있다는 힘. 네? 그거를 갖고 계시고요. 제가 건너뛸게요. 가사는 그러면 뭘까? 똑같은 거예요. 네? 음악의 이 축소 뻥튀기 형태 플러스 이 힘 플러스 가사는 또 더 축소 확대를 하게 되는 요소예요. 말하자면 내 얘기를 들어봐. 나 어렸을 때 나 정말 행복하게 살았었거든. 나 꿈도 많았었고 나 16살 그 해에 내가 그렇게 멋있는 남자를 만났었어. 근데 그 가을쯤이 돼서 나 사실은 애를 가지고 근데 그렇게 나는 꿈을 많이 갖고 있어서 그 남자랑 영원히 살기를 바랬었어. 근데 오늘 아침에 일어나는 저 어때? 그 남자는 이제 떠난 거야. 말로 해서 5페이지로 풀 것을 가사는 8마디 안에 그 내용을 다 얘기를 해요. 나 어렸을 적 한때에 이거 지금 번역을 머릿속에서 지금 재빨리 하는 거니까 용서하세요. 뭐한 꿈이 있었지요. 그런데 겨울 다가와 난 모든 걸 잃었었네요. 내 꿈은 호랑이가 뭐 와서 잡아가고 되게 짧게 내용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레미제라블의 그 엄마가 펀틴 엄마가 이제 코세트를 낳고 그 모든 꿈이 깨진 그걸 갖다가 앞에 16마디, 18마디 안에 다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엄청난 축소의 힘을 갖고 있습니다. 가사가. 그렇다면 음악의 축소의 힘 플러스 가사의 이 축소의 힘 플러스가 더해지면 엄청난 극대화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안 그래요? 무대에서? 내가 똑같이 말로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을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시속 몇백 킬로로 되는 저 뒤에 2,000석 앉아있는 객석 뒤까지 음악과 가사의 뻥튀기 형태로 한 노래 안에 내 역사를 다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뮤지컬이에요. 그 극대화를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건 배우로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뒤에 숨어서 난 연기만 할 거야, 나는 이것만 할 거야 하는 것하고 내 이 슬픈 비극의 얘기를 난 16마디 안에 이 2,000명의 객석한테 바로 전달을 할 거야 해서 벽을 깨고 딱 나와서 전달을 해주는 것은 그 배우로서의 어떤 대사를 외우고 연기를 이 안에서 하는 것하고 음악을 이겨내서 나나나리띠리띠 해서 하는 것하고는 상당히 다른 육체적인 현상과 정신과 훈련을 해왔었겠죠. 그래서 뭐 3가지를 더 하느라고 그러잖아요. 춤도 배워야 되고 노래도 배워야 되고 연기도 배워야 되지만 보통 그냥 발레리나의 어떤 느낌과 모든 거를 몸으로 표현하는 그래서 표정 이런 것하고 그다음에 말로 모든 걸 푸는 사람들하고 그거를 다 써서 4번째 벽을 깨고 이 축소 뻥튀기의 힘을 엄청난 힘을 빌려서 관객한테 줘야 될 때는 그만큼 그 배우가 그 그릇을 채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연극 배우하고 흔히 얘기하면 연극 배우하고 뮤지컬 배우 길거리 가는 거 보면 딱 표나요. 딱 차이가 나요. 왠지 뭐 무슨 이론은 없지만은. 네. 그래서 그러면 네, 질문을 하나 할게요. 아니 말로 할 수 있는 걸 왜 노래로 해요? 말 괜히 잘하다가 대사 괜히 잘하다가 왜 갑자기 노래로 풀어지는 거예요? 아, 왜 가만히 그냥 말로 할 수 있는 걸 춤으로 풀어요? 뮤지컬의 기본 뭐 철학까지는 갈 필요 없고 왜 그냥 말로 해도 좋은 거를 음악으로 풀고 하느냐면 내가 이 말을 더 이상 말로 표현을 못했을 때 음악으로 터지는 거예요. 난 너 사랑해. 야, 내 말 안 들었어? 난 너 사랑한단 말이야. 야! 난 너 사랑해! 짠!
그래서 대본을 제대로 썼다 하면, 뮤지컬 작품을 제대로 만들었다라고 하면, 여러분 아마 그런 거 보셨을 거예요. 창작 뮤지컬 내지는 어떤 뮤지컬 봤을 때 괜히 하다가 노래 나오면 괜히 어색한 부분이 있어요. 이거 뭐가 잘 안 맞는데. 이론적으로는 모르셨겠지만 다음에 가서 한번 살펴보세요. 왜 그냥 뮤지컬에서는 이제 대사 충분히 했으니까 노래가 나오는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어색한 거죠. 그냥 이제 대사 충분히 했으니까 노래를 하고, 대사 충분히 했으니까 여기는 춤으로 한번 가보자. 그렇게 해서 창작 작품들이 많이 만들어져 왔었지만 이제는 많이 바뀌고 있죠. 정말 그 대본에 정당성 있는 순간이 되었을 때야만 노래가 나오고, 정당한 순간이 생겨야만 춤으로 펼쳐지는 건데, 그게 감정의 극대화이거든요. 또 뻥튀기 형태의 단어가 또 나오는데, 감정의 극대화가 뮤지컬의 기본일 겁니다. 야, 너 나랑 한판 붙을래? 두고 봐. 내가 야! 덤벼! 짠 해서 싸움 그 웨스트사이드 스토리나 이런 데서 더 이상 말로 표현이 안 될 때가 노래가 터지고, 더 안 될 때 춤이 터지는 게 뮤지컬입니다. 그래서 혹시 누가 야, 말을 할 수 있는 거 왜 노래로 하면 답변 이제 생기셨죠? 네. 그게 가장 크게 오페라하고 다른 것이며, 이 다른 것들하고 다른 겁니다. 근데 뮤지컬만의 장르에 어떤 그 무엇이 있어요. 근데 내가 더 이상 인간이 느끼고 있는 말로 더 이상 못 풀 정도의 감정의 극대화가 됐을 때는 모든 게 확대됩니다. 뻥튀기. 그래서 우리는 이 수많은 감정, 수많은 얘기거리를 8마디 안에 춤으로 한마디도 안 하고 춤으로의 극을 표현을 하는 많은 거를 엄청 짧은 시간 안에 억눌려서 관객한테 보여줄 때는 엄청 뻥튀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제대로 된 뮤지컬 공연을 보러 가시면, 그러니까 구성이나 이런 이론적인 면에서 이 느끼는 게 엄청 클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몇 가지 형태를 아셔야 되는데, 오케이. 그렇다면 오페라하고 이 다른 거는 뭘까? 뮤지컬은 단지 노래하고 어떤 춤으로만 감동을 주는 게 아니라, 우리는 제일 중요한 게 사실은 드라마예요. 스토리. 오페라는 음성, 음악, 사운드로 감동을 주는 거고요. 사실 말 안 되는 부분 많잖아요. 죽어가는데 비수 꼭꼭 하는 거 보면 부르는 게 오페라입니다. 근데 노래로서, 음악으로서, 그 클래식 어법에서의 음악으로서 감동을 주는 게 오페라.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왜 밈이 나오는 작품이 뭐죠? 라보엠. 가냘픈 그 병으로 죽어가는 그 여인이 나와야 되는데 사실 숙주하는 이만한 여자가 나와 죽어가고 하고 있는, 그걸 넘어가 버리는 거죠. 이미 우리는 그걸 그냥 안고 가고, 음악으로 어머 저 소프라노의 저 목소리, 저 음색과 저 기술 테크닉하고 그 클래식 어법에서 갖고 있는 그 대명 작곡가들의 그 음악의 어법에 우리가 감동을 하고, 사실은 가사를 그렇다는 거 알아듣나요? 그 창법에서 못 알아들어요. 후두가 너무 내려가 있기 때문에. 아니, 우리 후두.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듣나? 그게 후두가 내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뮤지컬에서는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뭐다? 드라마를 전달을 해야 되는 거. 우리는 단지 음악으로서 감동을 하는 것도 아니고요. 무슨 세트만으로 감동을 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스토리를 전달을 해야 돼요. 그래서 사실 연극에 상당히 가깝지만은 연극보다는 엄청 확대된 형태, 감정이 극대화된 형태에서의 우리는 스토리를 전달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가사가 들리는 게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왜냐하면 노래 속에 가사가 엄청난 스토리를 전개를 시키고 있어요. 나 어렸을 적
사랑했었던 남자가 여름에는 그렇게 내 손잡고 놀다가 가을에는 나를 두고 떠났네. 남은 거는 내 사랑 하나뿐. 그러니까 딸의 그 막이 안에 이 어마어마한 내용을 전달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튼 오페라는 사운드, 80어법에서 뭘로 비교를 하고 있냐면 뮤지컬은 드라마를 전달을 하기 때문에 발성이 그렇다면 다르겠습니까? 안 다르겠습니까? 당연합니다. 예, 다르다라고 하고요. 근데 그렇다면 뭐 그렇게 차이가 나나? 차이는 어느 정도 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내가 그림은 못 그리지만요. 이렇게 입이 있고, 여기 눈이 있고, 여기 목구멍이 있어서 여기 복싱백 하나 이렇게 있고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입안에, 이 안에. 이렇게. 아주 이거는 내가 너무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일 수도 있지만 그냥 크게 이해를 할 수 있게끔 말씀을 드릴게요. 후두가 상당히 내려가 있는 소리, 여러분들 뭐 조수미 흉내 내가 하면 다 하시잖아요. 후두가 그냥 내려가요. 그런 음색을 많이 들어보셨기 때문에 가사는 안 들리지만 가사의 중요한 것보다 음악을 전달하니까. 근데 이렇게 말을 하지 안 들리더라도 우리가 후두를 조금 올리면 이렇게 되는 소리인데 더 앞으로 빼면 이렇게 되는 거죠. 뮤지컬에서 참 많이 찾는 소리 중에 하나가 우리가 그렇다 해서 그럼 사운드 뮤직 다 아시잖아요. Girls in white dresses and blue satin sashes. 되게 앞쪽으로 뺀 가성이거든요. 가성이 헤드 보이스이기는 해요. 오페라에서 많이 쓰는. 근데 Girls in white dresses and blue satin sashes 하는 것하고 모두를 조금만 더 올려서 앞으로 빼서 Girls in white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가 찾는 소리가 왜냐면 뭐 가사를 전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사 속에 소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사가 뮤지컬에서 안 들리면 생명이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뮤지컬만에 쟤참 뮤지컬 하면 좋겠다라고 막연히 생각하는 소리들이 있어요. 여자들에 있어서는 또 우리가 이제 가성 이렇게 올려서 내는 소리하고 그 다음에 육성 우리가 그냥 말하는 소리에 가까운.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가 그냥 옆에 있는 사람하고 이렇게 평범히 얘기를 하는 것하고 가장이 많이 새는 소리. 엄마 그냥 뭐 먹으러 갈까? 엄마 나 배고파. 우리 뭐 먹으러 갈까? 제가 볼륨 안 올렸어요. 근데 뭔가 조금 더 전달이 되죠. 그게 우리가 후두가 높이 올라가 있는 소리예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뭐 뮤지컬 공연 많이 보셨거나 외국 CD를 많이 들어보셨으면 On my own, pretending he's beside me. All alone, I walk with him till morning. 크게 안 불러요. 근데 전달력 있는 소리를 되게 많이 찾게 돼요. 그걸 갖다가 말하자면 오페라 쪽으로 한다면 On my own, pretending he's beside me. 근데 가사가 안 들려요. 전달이 안 돼. 뚜렷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뮤지컬에서 우리가 많이들 찾고 있는 발성 내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이 들었을 때 이거는 참 예쁜 소리다. 뮤지컬로 봤을 때. 근데 그것만의 어떤 발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려드린다면 이 뒷부분이 그 뒤에 있는 소리가 오페라에서 많이 쓰는 소리라고 하면 이쪽 뒤에는 오페라에서 많이 쓰는 소리 근데 조금만 앞으로 나오면 Midnight, not a sound from the pavement. 좀 더 앞으로 나오면 You are my baby. 가요 쪽 되게 앞쪽에 와 있어요. 이걸 되게 단순화시킨 겁니다. 막 교수들 어디에서 막 날라와서 싸울 수도 있었는데 제가 그냥 여러분들이 좀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그래서 꽃 피는 동백섬에 앞쪽에 있으면 그걸 갖다가 우리가 꽃 피는 동백섬에는 잘 안 할 거예요. 그게 이쪽 중간 영역에 있는 소리고요. 가요 쪽은 요 앞쪽이 빠져 있고 후두가 가장 내려가 있는 오페라 쪽은 가사
높낮이를 영역을 넓힐 수 있기 때문에. 네? 근데 그렇다면 가요가 왜 가요예요? 대중의 답이 있습니다. 만민이 같이 부를 수 있고 같이 즐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영역이 그 음역대가 되게 좁아요. 가라오케 가면 웬만해서는 다 따라 부를 수 있는 오페라는 우리가 접근하기 너무 어려워요. 너무 높고 너무 낮고 막 기술 없으면 안 되고 해서 누가 가라오케 가서 오페라 안 하잖아요. 안 되기 때문에 무슨 훈련과 특별한 그래서 좀 보통 사람하고 멀어지고 대중가요는 누구나 같이 할 수 있기 때문에 대중이라는 단어가 붙게 되잖아요. 팝곡, 팝이 파퓰러, 만민들의 노래라고 해서 근데 그 중간 영역이 왜 요즘 이렇게 뜨고 있는가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면 노래들은 참 좋고 웬만해서는 내가 조금 따라 부를 수 있을 것 같은데 조금 어려워서 못 따라 부르겠는데 접근을 하고 싶은데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조금 못하고 있는 그 아슬아슬한 걸림돌 이 딱 중간 영역 그런데 가사는 잘 들려서 저 사람이 나 해낼 거야 하면 그거에 같이 감동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뭐 해낸다든지 한다든지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우리는 음악이 저기가 하이라이트고 음악에 감동을 하는 것과 정말 말귀를 알아먹어서 그 사람의 소리를 따라와서 드라마를 알고서 저 사람이 하는 말에 플러스 감정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상황에서 음악과 딱 맞아떨어져서 딱 불러줄 수 있을 때 우리가 이만큼 더 감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대중가요는 귀 너무 멋있다 뭐 이렇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근데 대중가요에서는 왜 우리가 쉽게 받아들이고 쉽게 또 버릴 수가 있냐면 그리고 그 턴오버 그러니까 그 체인지가 되게 빠르잖아요. 작년에 불렀던 가수 올해 안 보이고 하는 그게 쉽게 오고 쉽게 빠지는데 우리가 쉽게 접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그 가사 내용도 대중가요에서 욕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없잖아요. 다 거기서 약간 거기에 쉽게 접근을 할 수 있는 가사지 뮤지컬에서는 너 개새끼 널 먹을 거야 뭐 이렇게 욕을 할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받아들여져요. 그 옛날에 우리가 그 신수가 유순애를 할 때가 그런 노래가 있었어요. 겨울나그네가 한 10년 전쯤에 그 겨울나그네에서 그게 진짜 한국 창작극인데 영화는 다 아시죠? 겨울나그네의 그 민우라는 친구가 이제 뭐 집에서 집도 갑자기 없어지고 쫓겨나고 혼자 된 상황에서 방황을 하는 찰나에 이제 그 마음이 혼란스러운 마음이 명들이 나와서 노래를 해요. 근데 그때 심의가 걸린 적이 있었어요. 그때 아직 뮤지컬에도 심의를 할 때였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걸 제가 썼던 건데 집 없는 새끼 버려진 자식 갈 곳 없고 버려진 채에서 새끼들 같다고 그걸 심의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하필 그 해 때 그게 뭔가 바뀌어가지고 뮤지컬에서는 라이브 공연은 그거를 내비둘 수 있다고 녹음에는 못 들어간다 뭐가 엄청 어려웠었어요 그때. 근데 우리가 일반 삶의 내용들을 담았을 때 뮤지컬에서는 우리가 수많은 얘기를 전달을 하는 장르로서 가요에서 못 듣는 그런 소리들을 할 수도 있고 또 그게 엄청 빠른 속도로 다가오는 거는 단순히 막 뮤지컬이 멋있어서가 아니라 발성에서도 빠른 전달력, 소리를 전달을 하는 음악으로만 감동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네 번째 벽을 깨서 관객한테 엄청 앞에 다가와서 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아마 그 느끼는 게 똑같은 양을 준다 하더라도 관객으로서 느끼고 가는 게 무대 이 좁은 공간에서 뭔가를 보여주지만 여기까지 왔을 때는 엄청 중독돼서 올라가는 거죠. 그게 뮤지컬이 갖고 가는 어떤 기본 철학이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그런 걸 좀 아시고 접근을 하면 아마 다음 작품을 봤을 때도 보면 판단을 할 수 있어요. 저 작품 좀 못 만들었어. 음악이 안 나와야 되는데 나왔어. 감정의 극대화가 없는데 왜 노래를 해? 이거는 틀린 거야. 뭐 이렇게 뭐라도 비판이라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뭐
수많은 얘기들이 많은데 뮤지컬이 처음 어떻게 생긴 줄 아세요? 역사는 상당히 깊은데 뭐 150년 전부터서도 거슬러 올라갈 수가 있는데 뮤지컬 역사책, 오늘날의 역사책에서 좀 읽어보면 자기네들끼리 앉아서 야 이걸 그냥 첫 시점으로 하자라고 한 건지 그 스토리가 있어요. 불이 나서 생긴 게 뮤지컬입니다. 1868년인가 86년도에 그때만 해도 이제 브로드웨이가 벌써 이제 어느 정도 형성이 돼 있고 물론 그 뒤로 거슬러 올라가서 모든 그냥 이게 처음이다라고 하는 건 없어요. 다 변화, 발전, 그 변천의 역사를 거쳐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건데 물론 그 전에도 burlesque, variety show, 뭐 모드빌, 오늘 같은 그 우차사 같은 프로그램, 개그 콘서트라고 하나 그런 것들의 형태가 TV에서 보는 게 아니라 정말 대한민국 같은 그런 어디 극장에서 그런 버라이티 쇼잖아요. 여러 가지 다 섞은 거를 그거를 누가 테마별로 하자. 뭐 크리스마스니까 모든 코너들을 크리스마스 테마로 가자. 야 근데 음악이 모자라 작곡을 해. 아 근데 그럼 대본을 새로 쓰자 해서 이렇게 그런 변천사는 있지만 뮤지컬 공식 첫 작품으로는 그 검은 도둑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약간 코믹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 검은 도둑이 어떻게 생겼냐면 그때만 해도 대서양을 유럽에서 건너올 때는 배 타고 왔었지 않습니까? 배 타고 오는데 뭐 미드가 흘려 나왔었어요. 근데 블란스의 발레팀이 뉴욕에 와서 공연을 하게 돼 있었습니다. 근데 계약한 공연장이 그 사람들이 배를 타고 떠나는 순간 불이 나버렸어요. 그런데 제작진은 어떻게 할 거예요? 기획사들, 뭐 혹시 기획하신 분들 있으면 이제 난리 나는 거죠. 표를 팔기 시작했지? 발레리나들은 오고 있는데 극장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완전 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기획팀들이 역건물에 가서 야, 니네들 지금 새 드라마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제발 나 좀 살려달라. 이미 배는 떠났고 공연자들은 오고 표는 팔았는데 공연장이 없다. 그래서 새 드라마를, 연극을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하고 그래 알았어 뭘 하자 해서 말하자면 뭐 이쪽 그 자유소극장이나 뭐 어디 동승도 뭐 같은 얘기예요. 여기에서 뭐 불이 나서 누가 서로를 도와주는 건데 연극하고 춤을 갖다가 섞었어요. 근데 그게 되겠습니까? 이런 바탕을 안 갖고 그냥 무조건 해내야 되기 때문에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 야 그래 작곡을 그럼 다시 해. 요리조리 맞춰서 탄생한 게 검은 도둑이에요. 근데 그게 뉴욕에서도 공연을 하면서 어느 정도 인기를 좀 끌었었고 그리고 블란스로 다시 가서 뭐 토 공연을 하면서 그 생긴 작품인데 그나마 그래도 많은 역사학자들, 뮤지컬에 계시는 교수들이나 그런 이론가들이 얘기하는 첫 정말 뮤지컬이라고 하는 작품이 그때 당시의 작품이에요. 근데 지금 보시면 그때만 해도 지금 오늘날까지 오나면 120년의 역사가 날라왔는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뮤지컬을 가장 처음 본 게 뭐였을까요? 다 비슷할 텐데. 사운드 오브 뮤직, 왕관아, 영화로 먼저 접하지 않습니까? 영화가 황금기였을 때가 1950년, 60년도, 70년 이전에, 그러니까 전자음악이 들어오기 이전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 영화로 접하신 거를 보면 정말 뮤지컬의 전승기라고 해야 되나? 큰 무대, 많은 등장인물들, 그리고 이런 정말 말하다가 더 이상 말로 표현 못했을 때 노래로 쳐지는 작품들이 그 시대였었어요. 이게 오늘날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작품하고도 제가 완전히 반대 대비를 시키려고 하는 건데 사운드 뮤직이나 왕관아 같은 작품들은 우리가 북 뮤지컬이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그냥 책. 북 뮤지컬이라고 하는데 왜냐하면 드라마에 중점이 되기 때문에. 근데 그때 지금 기억을 더듬어서 생각을 해보시면 그때 정말 오늘날 저는 사운드 뮤직 봐도 막 감동스럽거든요.
정말 잘 짜여져 있는 작품들이에요. 왜? 뮤지컬의 철학을 가장 깊게 담았었던 때였기 때문에. 그런데 또 영화로 만들어서 영화는 세계로 이렇게 퍼질 수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쉽게 접했었을 텐데 실제로 20년 전에 라이브 공연 본 거는 아마 없을 겁니다. 나 뮤지컬 많이 봤어라고 해도 더듬어 보시면 영화로 많이 접했지. 근데 다행히 그래서 영화로서 그래도 이렇게 퍼질 수 있었기 때문에 좀 좋기는 했었지만 지금 우리가 메가 뮤지컬이라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메가 뮤지컬, 뭐 4대 뮤지컬, 5대 뮤지컬. 그게 말하자면 어떤 작품들이 있을까요? 팬텀, 캣츠, 미스 사이공은 아직 안 들어봤지만 레미제라블, 뭐 또 어떤 사람은 미녀와 수 끼는데 뭐 누구는 또 아니고 뭐 아무튼 4대 5대 작품들이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뭡니까? 그 작품들은 다 음악으로 하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면 원래 이 원칙에 어긋나는 거잖아요. 내가 말을 하다가 더 이상 말로 표현을 못했을 때 내가 이쪽에 와서 노래로 터지는 거고 더 이상 몸으로 표현 못했을 때 춤으로 터지는 건데 근데 이건 처음부터 끝까지 음악이에요. 팬텀의 대사 몇 개 없습니다. 앞쪽에 잠깐 세팅해주고 그 다음부터는 다 음악이에요. 그러면 이미 감정의 극대화로 된 노래로 이렇게 업돼서 노래로 감정을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감정의 극대화가 계속 하다 보면 이게 밋밋해지잖아요. 결국은. 그럼 어떻게 또 올릴까요? 그래서 메가 뮤지컬이라는 용어가 나온 건데 내가 팬텀과 미스 사이공, 캣츠 아시는 분들, 보신 분들 뭐가 가장 기억에 남아요? 효과, 세트, 뭐 갑자기 막 물에서 촛불이 나오고 뭐 헬리콥터가 떴다가 내렸다가 뭐 그래서 메가라는 명칭이 생긴 거예요. 더 이상 음악으로 감동을 못 주고 있기 때문에 세트, 뭐 엄청난 무대, 장치, 기술, 기계 그렇게 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래 뮤지컬이 갖고 있던 감정에 완전히 어긋나는 형태를 이루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미국의 브로드웨이 계시는 많은 분들은 이 영국에서 흘러들어온 메가 뮤지컬 형태를 무지하게 싫어해요. 원래 뮤지컬이 갖고 있던 철학이 그게 아니었거든요. 말로 하다가 또다시 얘기하지만 더 이상 내 감정이 북받쳐서 더 못했을 때 노래로 터지는. 근데 그 형태를 완전히 배제하고 처음부터 끝까지가 노래여버려가지고 더 이상 관객한테 감동을 줄 때는 뭘로 해야 되냐? 세트, 화려한 장치, 조명, 기계, 기술 이쪽으로 가는 게 메가 뮤지컬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것도 이제 거의 끊겼죠. 그 4, 5대 정도 뮤지컬을 지금 계속 하고는 있지만은 브로드웨이 다시 가보시면 지금 다시 북 뮤지컬 형태로 많이들 돌아가고 있습니다. 위켓, 헤어스프레이 뭐 이런 작품들. 그리고 또 큰 변화가 역사적으로 있었던 건 이제 전자음악이 들어오면서부터 말하자면 락 음악. 그전에는 좀 클래식 어법에서 계속 움직이다가 이제는 뭐 무슨 재즈도 가능하고 빅밴드 음악도 하고 락 뮤지컬도 하고 뭐 컴퓨터 음악으로 공연하고 뭐 이렇게 많이 있는데 한 가지만 여기에서 좀 정리를 해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음악에 대해서 좀 비교할게요. 근데 제 전문이니까 이런 지금 말씀드린 것을 통틀어서 머릿속에 집어넣으시고 질문을 하나를 드린다면 오페라는 아까 이제 얘기를 했고요. 뮤지컬은 계속 얘기하고 있었고 음악극하고 뮤지컬이 원래 뭐가 다를까요? 음악극은 대부분 설명할 때 연극에다가 음악이 몇 개 나오는 원래는 아무것도 없겠지만은 서양 이론에서 얘기하는 음악극은 연극이 주인데 음악이 몇 군데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렇다면 뮤지컬은 그게 아닌가? 뮤지컬도 연극이 있어서 음악이 들어가고 그러잖아요. 근데 큰 차이가 이렇게 쭉 대본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노래가 있고 여기에 노래가 있다 칩시다. 근데 뮤지컬은 노래에서 뭘 해요? 스토리를 소리를 전개를 시키잖아요. 노래가 시작한 부분하고 노래가 끝난 부분은 똑같지가 않습니다. 나 너를 사랑해서 너랑 결혼을 해서 이렇게 살다가 우리가 애 둘 낳고 어머 이제 우리 새 집에 왔네? 달라요. 근데 그래서 스토리가 지나가잖아요. 시간의 흐름이 있고 스토리가 정리가 되는데 그래서 노래를 빼버리면 뮤지컬이 이해가 안 갑니다. 씬에서 씬으로 넘어가 버립니다. 근데 음악극은 이 대본에서 일어나는 노래에 잠깐 좀 보충을 해주는, 그래서 사실 노래를 다 빼버려도 연극은 계속 흐르는 거죠. 이해가 가는 거죠. 그게 주 분류 방법이에요. 분류종. 네. 그래서 많이들 음악만 들어간다고 해서 뮤지컬이라고들 많이 하는데 음악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따라 그게 음악극이냐 아니면 뮤지컬이냐가 정해지거든요. 그래서 물론 지금 한국에 워낙 뮤지컬이 번창을 하고 있기 때문에 뮤지컬 이거 뮤지컬 저거라고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다음에 혹시 가실 때 정말 이게 뮤지컬인지 댄스 뮤지컬인지 음악극인지 판단을 어느 정도나 하실 수가 있겠죠. 오케이. 이제 이런 얘기는 적고요. 저는 음악 감독 일을 하는데 많이들 모르세요. 도대체 음악 감독은 뭐 하는 사람이냐? 근데 저희들이 할 일이 어떨 때는 되게 적을 때가 있고요. 되게 많을 때가 있습니다. 제일 크게 차이 나는 거는 창작 뮤지컬을 할 때 하고 기존에 있던 작품을 재현하는 거하고는 엄청난 큰 차이가 나는데요. 뮤지컬 음악 감독, MD라고 그냥 할게요. 뮤직 디렉터. MD가 하는 일은 기존 작품부터 말씀드리고요. 또 다음 주에 라이센싱이나 이런 로열티에 대해서 들으시겠지만 작품을 특히 번역극이나 어떤 다른 분이 했다 하면 그 작품을 우리가 대본하고 음악을 이렇게 사오잖아요. 우리 배우로 해도 되고 투어팀을 해도 되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번역극을 한다. 그러면 저희가 그 악보를 받아서 음악 감독으로서는 어느 극장에 들어갈 건지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원래 그 작품 15인조로 연주를 했는데 11인조로 줄여달래요. 그러면 그게 가능한 건지 악보의 첫 콩나물 대가리에서부터 끝까지를 다 살펴서 요번에 기획을 한 공연 형태에 맞게끔 그 음악을 다 다시 짜고 번역극이면 가사를 쓰는 분이 있으면 가사 쓰는 분하고 협의를 해서 노래가 정말 그 맛깔스럽게 나온 건지 노래가 갖고 있는 어떤 여기서는 비슷하다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사가 보침새가 정말 그 음악과 맞는 맛깔스럽게 배우가 편하게 부를 수 있게끔 되어 있는지 잘근잘근 씹어야 되는 누구랑 싸우는 대목인데 막 부드러운 가사가 있으면 또 안 되고 또 사랑 노래에 쌍기역, 쌍시오 이런 거 그러면 되게 그들이 뭐해요? 날 씻어줘서 즐거웠어 이렇게 부드러운 가사 정말 그 배우를 생각을 하면서 그러니까 저는 이제 우리 음악 감독한테 네가 불러봐. 너도 안 되잖아. 왜 다른 배우한테 그걸 요구해? 너도 안 되는데. 그래서 그 가사 정리에서부터 최대한 노력을 해서 맞게끔 가고 그 다음에 또 그 작품에 가장 그 표현을 잘할 수 있는 연주자들을 구성을 하고요. 연습을 시키고 그 다음에 배우들이랑 그 캐스팅에서부터 같이 이 음역대, 이 역할은 이 음역대까지 가야 되고 명성황후의 높은 음은 이 뜻이니까 그거를 낼 수 있는 배우를 찾아야 되고요. 그래서 캐스팅까지 참여를 해서 또 배우들 연습을 다 시키고 앙상블 연습 다 시키고 지휘가 필요하면 공연 때 와서 지휘까지 하고 그래서 계속 컨트롤을 해주는 그런 게 있는가 하면 그래도 사실 할 일은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또 악보 그려야죠. 가사 바꾸면 뭘 해야죠. 각 배우마다 다 연습을 시켜야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일명 앙상블이라고 하는 코러스를 얘기하는데 그때 참
한창 나올 때 그분들하고 또 오케스트라가 뭐 15명이면 그 중간에서 이제 이 모든 걸 다 받게 되면서도 그걸 끌고 나가야 되고 또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음악 감독으로서는 실제로 공연의 지휘를 한다. 그러면 그 공연의 템포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가장 참 좋은 자리이기도 해요. 제가 옛날에도 어디선가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가 무대, 여기가 객석이라고 하면 가장 최고 그 극장에서 좋은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이 음악 감독이에요. 왜냐면 배우들 얼굴 표정 다 읽을 수 있죠. 연주자들 다 그 기 이렇게 다 받고 있죠. 무대에서 쏟아져 오는 기 받고 있죠. 관객의 호흡 이쪽으로 다 받고 있죠. 그래서 그래서 지휘자들 되게 오래 산대요. 아니 모르겠어요. 근데 지휘자들이 되게 오래 살더라고요. 보니까 유명한 지휘자들 뭐 막 70, 80까지도 건강하게 사시는데 그 기 때문에 그렇다고는 하는데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오늘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해왔었지만 오늘 관객이 좀 조용하다. 이걸 어떻게 해서 이 관객들을 깨울까 하면 템포를 조금 끌어갈 때가 있고 연주를 좀 더 뭔가를 넣어서 할 때도 있고 관객이 반응이 좋거나 너무 시끄러우면 또 차분히 누를 때도 있고 그러니까 관객의 호흡을 읽는 게 가장 재밌어요. 그런데 그게 등 돌리고 뭐 읽는다는 게 무슨 말 되게 추상적이긴 하지만 그 자리에 있으면 이게 느껴져요. 이렇게 쑥 오는 게. 그러면 내 몸을 갖고 한번 놀아보자. 말하자면 그러면 그 공연이 딱 이렇게 넘어갈 때가 있어요. 쌈박하게. 놓친 날도 있고 내가 뭐 그 지휘자가 그날 다운됐다거나 뭐 저도 사람이니까 근데 대부분 정말 좋은 지휘자들은 그 앞에 사전 준비는 다 끝났어요. 이미 공연 올라가면 음악 감독은 하는 일이 없어요. 지휘 아닌 이상은. 근데 지휘자로서는 이제는 공연자가 되는 거죠. 음악 감독이 아니라 나도 공연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무대 감독이랑 음악 감독이랑 음향 감독하고 같이 호흡을 맞춰서 그날 이 상황에서 천석에 900명이 들어왔다. 입석까지 돼 있다. 이 상황을 파악하고 배우들 컨디션 다 파악해서 정말 오늘 2시간 반 내지 뭐 1시간 얼마를 어떻게 끌고 가면 끝까지 관객의 이 호흡을 끌고 갈 수 있을까가 이제 제일 재밌는 부분인데요. 뭐 이제 기존 작품들을 그렇게 우리가 만약 음악 감독들이 접근을 한다면 안 그래도 할 일 많은데 창작을 한다 칩시다. 그러면 딱 계산을 오늘날 해보니까 50배로 일이 더 많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뭐 제작하는 방식이 다 다르기는 하겠지만 사람마다 저는 여지껏 어떻게 그래도 참여를 해왔던 작품들이 초반에 같이 끼게 돼요. 뭐 10년 전에 명성황후 때나 뭐 겨울나그네 신주가 이순애 때는 아직까지 뭐 음악 감독이라는 그런 지위도 없었었고 또 음악 감독이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인지 옛날 프로그램 들춰보면 피아노 반주자라고 돼 있을 때도 있고요. 또 뭐 연습 반주자 아니면 뭐 무슨 보컬 코치 뭐 이런 다른 명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이제 어느 날부터 음악 감독이라는 자리가 좀 생기더라고요. 근데 해야 되는 일들이 작곡가하고 극작가가 의뢰가 되면 그때 같이 뛰게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 두 분들은 자기 일에 너무나 전문가들이다 보니까 무대를 모를 때가 되게 많아요. 무대에 돌아가는 상황. 근데 음악 감독은 단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어떤 음악의 전반적인 뭐 연습시키고 공연을 하는 것만이 아니라 음향, 저 관객 뒤에서 음향을 돌리고 있는 것도 어느 정도 알아야 된다는 게 그러니까 기계도 좀 알아야 되고 예술적인 것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사람을 리드를 할 수 있는 연습실에 들어가서 이 사람들을 끌어갈 수 있는 그 힘도 있어야 되지만 그 음향 쪽에서 말하자면 우리가 마이크가 뭐 15개밖에 없는데 배우가 23명이면 이렇게 내가 음악 연습을 이렇게 시켜야 모든 사람들이 이게 화음이 쫙 나오고 그 다음에 저 사람의 최고의 실력은 이거니까 그걸 드러내고 단점은 감추고 음향 감독이랑 늘 얘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저기 플루트가 연주를 하고 있는데 안 들려요. 그거를 우리가 연주가 안 돼서 그런가요? 기계의 문제가 있나요? 뭐 늘 그 전체 음악이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배우들과 악단 속에서 나오는 게 가장 자연스럽게 이제 그 관객한테 다가가게끔 그래서 또 기계 쪽도 알아야 되는데
창작 뮤지컬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 주신 그 앞쪽 가장 초창기 때부터 가사 선생님이랑 싸워야 되고요. 안무 선생님이랑 싸워야 되고요. 싸우는 게 되게 많아요. 근데 작품을 위해서 싸우는 거니까 괜찮아요. 개인 뭐 인격 싸움은 아니니까. 근데 안무자가 나 이 작품 뭔가 삼박자로 느끼고 있어. 이게 되게 좋을 것 같아. 그러면 가서 선생님이 지금 사박으로 써놨어요. 그 중간 역할 선생님 이거 진짜 그림 멋있더라. 이거 한 번만 한방으로 바꾸면 뭐 더 힘이 있을 것 같아요. 뭐 이런 중간 역할을 많이 해야 되고 그 극장의 모든 창작인들은 우리가 그걸 크리에이티브 마인드라고 하는데 크리에이터들은 언제나 욕심 부리고 싶은 게 그냥 원래 기본이에요. 그래서 줄이는 거, 특히 11명 연주입니다. 선생님 그걸 생각을 하시고 내지는 뭐 명성 때는 가장 저희가 어려웠었던 게 이게 다 한국인데 말하자면 그림이 한국인데 밑에 국악단을 넣을 수도 없고 그렇게 해서 완전 서양 학교로 가면 욕을 먹을 거라고. 그러니까 그 초창기에 창작을 할 때부터가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우리 사물만 쓰고 다른 서양 악기에서의 그 국악의 향수를 그냥 내자. 내지는 뭐 몽유도원도 초반에 이제 그 기획을 할 때 저는 같이 작품을 안 했었지만 기획을 할 때는 그걸 한 11인조로 구상을 했었어요. 머릿속에 뭐 악보 나오기도 전에 여기에 그 여자의 느낌을 해금으로 가고 남자는 단소 그러니까 저기 소금으로 가자. 대금 말고 소금으로 가자 해서 그 두 명의 악기는 동양의 악기 형태로 가고 나머지는 다 서양 악기. 왜냐면 그 화음력이 되게 대단하기 때문에. 근데 동양의 작품인데 그걸 갖다가 너무 서양 악기로 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런 구성 내지는 이런 극장 사이즈가 이렇기 때문에 우리 4명으로 가는데 요런 악기로 대체해서 완전히 바꾸자. 그러니까 무궁무진하기 때문에요. 창작에 있어서는 그 아이디어가 막 한없이 있는데 추려서 간다는 거. 뭐가 이 작품이 가장 좋을까 하는 그 고민을 가장 많이 하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부터는 다 똑같아요. 가사 쓰고 뭐 하고 연습하고 해서 가는. 근데 그 뭐든 오픈돼 있고 뭐든 가능한 때에 과연 뭘 선택을 하느냐. 근데 움직임도 좀 알아야 되고요. 뭐 또 조명하고도 싸울 줄도 알아야 되고요. 짠! 음악이 이렇게 끝나는데 조명이 되게 뭘 아무튼 뭐 덜 씻은 것 같아요. 그래서 조명 컨셉이 진짜 그거면 그럼 내가 음악을 바꾸든지 아니면 조명한테 짠! 아웃! 같이 가든지 뭐 계속 뮤지컬에서의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너무 쉬운 개념이지만 놓치고 가는 부분이 되게 많아요. 보이는 것과 들리는 것이 얼마나 흡사? 얼마나 같이 가는지. 말하자면 그 큰 거대한 성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해요. 무대에서. 삐리리 엄청 큰 성이 움직이는데 했을 때 하고 짠짠짠짜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 해서 조명 확 같이 켜지는 것하고는 되게 상식적인 것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음악하는 사람은 작곡가는 나 정말 삐리리 쓰고 싶어 해서 자기는 써놨는데 무대를 생각하고 안 하고 할 때가 많아요. 왜냐면 아직까지 무대가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안 만들어졌기 때문에 아직 가고 있는. 그래서 그 중간 조율에서 조명, 가사, 춤에서 그런 게 이런 실수 되게 많아요. 뭐 청바지 입고 뭐 하는데 사실은 의상 선생님이 청바지를 안 해주셨어. 딴 거 입고 있는데 그런 실수가 있었어요. 이거 좀 싫어해요. 내지는 5개의 단추를 뭐 끊으면 뭐 하는데 단추가 없어. 그런 내지는 뭐 정말 그 되게 단순한 실수인 것 같은데 그래서 그분은 내가 이거를 단추 없이 만들어서 이걸
화끈하게 만드는 그 의상을 멋있게 만들 거야 하는 그분의 마인드가 있고, 그다음에 가사 쓰는 사람은 뭔가 또 다 제각기 달리 자기만의 그거를 깊게 파고 있기 때문에 주로 이제 그 중간 단계에서 하필 음악 감독들이 뭐 안무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지만 음악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가사랑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다 끼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이나 뭐 어디서도 음악 감독, 뮤지컬 쪽의 음악 감독들은 하필 무대를 많이 아는, 밟아본 사람들이 많이 살아나게 되죠. 아무튼 나도 사운드 이제 맞네. 70살 된 선생님이랑 싸우지를 않았나, 가사 때문에, 박자 때문에. 제일 큰 예가, 명성으로 얘기를 하지만은, 끝곡, 혹시 명성화 다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한번 보세요. 그래도 국민 뮤지컬인데, 끝에 윤리가 죽고 나서 그 자기의 그 명들을 끌고 나와서 조선이여 무궁하라 영왕하여라 해서 확 밀려나오는 음악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지금 들으셨다시피 지금 사박이죠. 한, 둘, 셋, 넷, 둘, 둘, 셋, 넷, 셋이 확 나오는 게 있는데 편곡자가 호주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작품을 하기 전에 한 6달 전부터 이제 한국의 그 음악과 느낌을 제가 CD로 만들어서 이미 보내드려서, 우리가 한국 음악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니다. 그런데 너는 알고나 편곡을 해라. 그래서 뭐 사물 음악도 보내드리고 그 국천 사자 노름에서 나오는 피리 소리 뭐 다 해서 다 분류 걸려서 무당 음악까지 다 해서 보냈는데, 제가 호주에 도착해서 녹음을 하기 직전에 이제 그 마지막 곡을 들었어요. 근데 저는 너무 좋았던 거예요. 왜? 3박자로 만든 거예요, 편곡을. 왜냐면 한국 음악을 많이 듣다 보니까 그게 다 3으로 쪼개지잖아요. 세마시도 3으로 쪼개지고 국거리도 쪼개다 보면 12박이 4개로, 다 3이거든요, 한국 음악이. 3 플러스 2, 뭐 3, 3 이렇게 가는데, 그게 너무 좋아서 이 음악을 바꾼 거예요. 근데 힘이 훨씬 나요. 조선이여 일어나라 흥왕하여라 둘, 셋 뭐 이렇게. 이야 천재다. 그래서 녹음을, 아니 왜냐면 누구나 그냥 작곡가가 해준 대로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양반이 그래도 그 전에 막 무슨 음악을 다 듣고 나름대로 이거를 되게 힘있게 만들어놨어요. 그걸 들고 왔네. 또 이제 들고 와서 처음으로 그 기억도 까먹지도 않네. 20몇 살 때 했었으니까 호주에 혼자 녹음 2주 동안 가가지고 거의 밤에 울면서 혼자 다 만들고, 그랬고 그 CD 딱 2개 이렇게 거머쥐고 한국에 뭐 큰 대작을 또 만들겠다라고 하니 이제 가자 해서 비행기도 일찍 탔어요. 너무 제가 한국에 다시 갖고 오고 싶어가지고 쫓아가고 가방도 이거 다 들고 집에도 안 가고 바로 연습실.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것처럼 배우 55명과 김희각 선생님, 양인자 선생님, 연출 윤호진 선생님 딱 앉아서 그래 들어보자. 제 의자가 여기였었어요. 그래 같이 앉으면 될 건데, 음악만 들을 건데, 근데 제가 가사가 유일하게 저만 알고 있어가지고 악보 펴놓고 처음부터 끝까지 그 음악 틀어놓고 노래를 제가 다 한 거예요. 2시간 반 동안. 밍밍노래 했다가 죽는 거 했다가 뭐 사인의 외상 했다가 뭐 미우라 칼 죽이는 건데 입으로 다 하다가, 여기는 지금 칼싸움 하는데요, 여기는 지금 밍밍가 이제 죽을 거고요, 뭐 이걸 다 말로 하면서 했는데 박수는 받았어요. 왜냐면 그렇게 편곡이 나올 줄은 몰랐지만 나중에 다 끝나고 김희각 선생님이 왜 4분의 3으로 바꿨어? 막 설명했죠. 너무 힘이 있어서. 근데 결국 그 누구 한 명한테는 되게 좋은 거면, 또 원래 작곡자는 자기 나름대로 그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여러분들이 들으시는 4분의 4박이에요. 그걸 또 다시 보내서 그래도 안 되겠다. 4분의 3 너무 좋은데 선생님의 의도가 그 뭐가 있었기 때문에 4분의 4로 가자 해서 또 다시 바꿔서 지금 그걸로 초연을 이제 하게 됐었던 거예요. 근데 뭐 뮤지컬에서
창작이 이루어질 때 사실 뭐 얘기는 되게 많지만 그 음악 감독이나 그 아무튼 우리 만드는 사람들 연출에서부터 그 창작 뮤지컬이 그렇게 힘들 수밖에 없어요. 남의 거 갖고 와서 재현하는 거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실 재미도 없어요. 무언가를 하나 새롭게 만든다는 게 참 재미있고 한국에는 그 5천년의 역사에서 갖고 있는 소재들도 너무너무 많은데 앞으로도 뭐 지금 이제 창작 붐도 활성화되고 있지만 한국에서 창작 뮤지컬이 정말 많이 쏟아져 나왔으면 좋겠는데 얘기가 샜네요. 음악 감독들이. 근데 그 음악 감독들이 할 일이 참 많아요. 특히 창작 작품에서 이쪽에 그런 쪽에 관심 있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뮤지컬이 정말 얼마 전에 그런 질문을 참 많이 받았었는데 이제 중국에도 공연도 하고 뭐 해외에서 공연하고 하는데 한국 문화 그리고 한국 사람들 때문에 뮤지컬이 한국에서 번창을 하는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뮤지컬의 정서가 밖으로 표현하는 거잖아요. 계속 거기는 우리가 그 담아내기 양파 이런 껍질을 부산에서 한번 배워가지고 이 양파를 껍질을 계속 벗겨서 속을 계속 드러낸다라고 하거든요. 그 뮤지컬 형태가. 근데 일본에서는 이렇게 아시겠죠? 그 중국 쪽은 계산하는 게 되게 많아요. 한국 사람들은 뭔지 알겠죠 지금? 그래서 뮤지컬이 그냥 아주 쉬운 예로 그렇게 크게 활력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가장 맞는 아시아 쪽에서는 가장 맞는 민족인 것 같아요. 뮤지컬 형태를 받아들이기에. 그래서 되게 급격히 성장을 한 것 같아요. 말하자면 뭐 이런 얘기를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옛날에 공연을 할 때 나라를 비교를 하면 그 중국이 야외 공연을 하면 낙엽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싹 쓸어서 공연을 해요. 근데 일본은 싹 쓸어다가 참 얄밉게 한두 개 딱 갖다 놔서 딱 이쁘게 제 뭔가의 위치에 계산해서 갖다 놓고 공연을 하고요. 한국 사람들 그냥 있는 데서 이렇게 해요. 근데 우리가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렸듯이 감정의 극대화 네 번째 벽을 깨고 계속 그러니까 정을 갖다 계속 그냥 이렇게 퍼붓는 거죠. 사람들한테 관객들한테. 그래서 그 아시아 쪽에서는 아마 지금 뭐 20년, 15년 안에 엄청 빨리 성장을 한 게 뮤지컬이고요. 그리고 계속 그게 속도가 번지는 것 같아요. 저야 뭐 안쪽에 있어서 잘은 모르지만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아니 계속 이렇게 커져가고 번창을 하는데 한국 종족에 가장 맞는 장르인 것 같기도 하고 또 사실 그렇다 해서 그런 5천년 전에는 없었나요? 있었어요. 뮤지컬이. 어느 나라에 가도 제사쟁이가 재단 앞에서 방울을 들고 주문을 외우면서 그거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는 다 그 요소가 다 있거든요. 근데 그때는 이제 다른 또 의도가 있었겠지만 그 감정을 밖으로 표출하는 또 그것도 엄청 급격히 빠른 속도로 엄청 크게 느껴지게 하는 그 형태는 뭐 중국이나 일본보다 훨씬 더 한국 이 나라에 맞는 장르인 것 같고 되게 빨리 흡수가 돼버리더라고요. 저도 초반부터 계속 이 작업을 이쪽에서 해왔었지만 아무튼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특히 창작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시간이 좀 남았는데 질문을 드릴게요. 그 무엇도 궁금하신 거 있습니다. 네. 처음에 말씀하셨던 게 가사에 대해서 가사 전달이 정말 중요한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없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저희 나라에 있는 한국 뮤지컬이 아직은 창작보다는 그런 아주 오리지널한 뮤지컬을 하는 게 아닌데 지금 얼마 전에 그
음악을 다 객석 앞에다가 설치를 해놨잖아요. 네. 근데 그게 상당히 보기가 싫었거든요. 그리고 그 예술가 흑발이나 아니면 레미제라블 같은 것들은 워낙 그 뮤지컬이 있기 이전에 문학으로 알려진 것들이라서 사람들이 대부분 줄거리를 알고 가기 때문에 저도 그걸 볼 때 자막을 일부러 안 보고 그냥 그 자체의 공연으로서만 즐기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그 자체로도 굉장히 감동을 받고 아주 잘 보고 왔는데 그런 것 같아요. 지금 가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한국에서는 외국어로 공연을 하는 게 사실 제가 그런 외국 그런 문화를 기반으로 한 뮤지컬이 아닌 이상해야 별 의미가 없어질 수 있다고 느껴지고요. 그 가사가 그렇게 중요하다면 또 여러분 생각해서 꼭 뮤지컬이라는 장르가 드라마를 전달해야 된다고 해서 그러니까 어떤 참작 뮤지컬이라는 어떤 기본이 지금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드라마를 전달하기 위한 그 가사 전달력과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그 장르를 하나 만들어간다는 입장에서 또 다른 측면의 뮤지컬만이 가질 수 있는 어떤 장점이 없을지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꼭 언어로서뿐만이 아니라 뮤지컬이라는 장르를 좀 다른 연극이나 음악이나 무용에 비해서 사업적인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듣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한계를 좀 뛰어넘을 수 있는 어떤 그런 매력이 없을까라는 제가 의문이 들거든요. 아니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번역을 할 때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해요. 가사 때문에. 근데 저도 우리가 외국으로 공연을 많이 보러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는 원래 모국어가 영어다 보니까 우리가 broadway 가서 공연을 보고 있으면 저 혼자 깔깔깔 웃는 거예요. 같이 간 분들하고 앉아 있으면 물론 그 그림과 그 그림하고 우리가 보임새하고 들림새만으로도 충분히 감동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거의 다 비슷한 경험을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선 안에서 모든 걸 즐길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가사가 제때 떨어져서 갖고 있는 그 감정은 엄청 더 커져요. 그래서 우리가 신기하게도 그런데 이렇게 쭉 나란히 뭐 다른 분들이랑 공연을 보게 되면 좋은 공연은 다 같이 똑같이 느껴요. 좋다고. 나만 가사를 알아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내지는 말을. 왜냐하면 우리가 외국 연극을 보러 가면 되게 힘들잖아요. 뭔지 모를 수도 있고 특히 신작 같은 것들은. 근데 음악이 갖고 있는 힘에서 이미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포인지 감정은 알 수가 있어요. 스토리는 몰라도. 그래서 뮤지컬에 있어서는 그런 그 선이 약간 희미해지는데 노틀담 파리 같은 경우는 지금 외국 작품이 그냥 그대로 이렇게 투어팀이 부르는 거잖아요. 한국에서 재번역을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근데 그 작품은 또 특이성이 전형적인 뮤지컬 형태가 아니라 어떤 그 음악 공연 형태로서의 이렇게 씬별로 우리가 이렇게 모사이크처럼 이렇게 나열을 한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파리에서는 참 많이 좋아하는 형태예요. 근데 그게 영국인가 어디선가 해도 별로 크게 오래는 못해서 파리에서만 엄청 큰 흥행을 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뮤지컬이 가장 번창을 했을 때 그 황금기 때의 어떤 기본 형태. 그 얘기를 왜 하냐면 뮤지컬의 변형이라는 거는 어느 나라가 다 있어요. 산조 연주를 해도 각 선생마다 내려져서 구전으로서 이렇게 내려와서 배웠을 텐데도 불구하고 선생님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아마 못할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조금 달리 해요. 자기 성격에 맞춰서. 그래서 이렇게 변천사가 있잖아요. 근데 그래서 모든 걸 언제나 계속 변화하고 새로운 모습을 갖추고 나가게 되는데 그 기본을 알지 못하고서는 감히 변천을 하기에는 되게 나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그 원래 이론이나 상식이나 뭔가 알고 나서 버려라. 그 흔한 말 있잖아요. 알고 나서는 다 버릴 수 있다. 근데 모르고 나서 흉내내는 거는 그게 그냥 겉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건 가장 그 기본 북뮤지컬, 그래서 북뮤지컬이라는데 이거를 말씀을 드리고서는 한국에서는 지금 수많은 종류가 나타나고 있어요.
있어요. 난타, 뭐, 또 퍼포먼스 공연이라고 해서 뭐, 무음 퍼포먼스, 난버벌 퍼포먼스, 댄스 뮤지컬. 또 외국에서 그런 형태가 되게 많은데, 다 저는 중요한 장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외국 작품들이 들어오는 것에서는 우리가 참 관객으로서 용서를 많이 해요. 자기도 모르게. 저는 외국 공연이고 외국 언니까 내가 못 알아듣는가 보다라고 하지 저 사람들이 잘못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거의. 그래서 그냥 음악으로 즐기고 보는 걸로 즐기고 하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가 용서를 더 많이 하게 되는 것도 없지 않아 있고요. 이제 비교가 좀 되겠죠. 팬타운 했었잖아요. 한국말로 해서 너무 좋았다라는 사람들도 있고 아 그게 그 극이었어? 나는 외국에서 봤을 때 사실 스토리를 모르고 그냥 봤는데 음악이 참 좋더라. 근데 스토리가 담겨져서 알고 나니까 아 또 이런 데서 감동하고 저런 데서 감동을 했을 때도 또 안 감동하고 근데 요번에 딴분도 들어오는 거는 지금 영어로 들어오잖아요. 그럼 또 그 똑같은 분들이 보시고 알고 나서 보는 것하고 정말 몰랐을 때 접근하는 거하고 그 감정이 다 다를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지구상에서 제트기로 10시간 아니면 거의 어디를 가는데 그 예술의 형태가 안 섞일 수도 없고 이해력이 훨씬 더 빨라졌고요. 근데 용서하는 부분이 되게 많이 생겼어요. 그 인터넷과 통해서 뭐 아프리카 사막 어느 쪽에 무슨 민족이 있다라는 것에도 놀라지도 않고 이제는. 근데 예술도 그 어쨌든 음악이 담겨져 있었을 때는 언어 없이도 참 빨리 전달이 되는 게 그 음악의 힘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형적인 뮤지컬 형태에서는 가사가 스토리가 전달이 될 때 안 들리면 그 자리에서 그냥 죽어버려요. 다음에 혹시 공연 보러 가시면 너무 시끄러워서 가사 안 들리거나 하면 이렇게 아마 자세가 조금 달라질 거예요. 우린 그런 거 지켜보거든요. 제가 정말 빨려 들어갈 때 하고 그런 사소한 차이. 근데 분명히 느끼실 거예요. 알게 모르게. 근데 이제 뮤지컬에서는 수많은 변형 형태 저는 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남벌고 퍼포먼스도 되게 좋아하고 그 실험 도크를 제일 좋아하는데 제가 지금 답변을 좀 나도 얘기가 막 셌어요.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아가지고. 예. 그래서 아까 마지막에 창작 뮤지컬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창작이나 그러니까 뮤지컬은 어쨌든 음악이 중심이고 음악으로 끌고 나가는 것만 생각을 하는데 한국에서 많이 활동하시면서 제가 그냥 지금 그냥 살고 있는 우리로서도 사실 대중가요보다 국악이 덜 친근하고 국악이 많이 활성화되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뮤지컬이라는 장르가 우리나라에서 그냥 외국 것을 그대로 수입하는 그런 형태가 아니라 창작으로서 거듭이 난다면 원래 우리 음악이었던 국악에 대한 그 뮤지컬계에서의 관심은 어느 정도인지 국악을 사용해서 뮤지컬을 한다든가 아예 국악이라는 장르를 다 갖고 와서도 만든다든가 하는 이런 시도나 노력이 얼만큼 되는지 생각들은 많이들 하고 있어요. 근데 저도 이 국악을 여기서 오래 해가지고 국악 자체만이 갖고 있는 문제점이 되게 많습니다. 그게 뭐냐면 너무나 소중한 요소이고 없어서는 안 되고 다들 그냥 직감으로서 피부로서 알고 있는 음악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한국 전통 음악은 옆으로 나야 돼요. 근데 이것도 되게 단순화시킵니다.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서양 음악은 아래 위로 쌓아져요. 그래서 그 표현력이 또 폭이 넓어요. 화음으로 가잖아요. 한국 전통 음악에는 화음이 없습니다. 그 개개의 악기가 그 똑같은 음을 다르게 연주를 해서 그렇지. 그러니까 거문거나 아쟁 쪽은 황이면 그냥 근데 그 똑같은 황을 갖다가 피리가 내면 장신음을 내는 게 그 악기의 특성이에요. 그래서 대금, 단소, 해금, 아쟁 뭘 다 나열해도 똑같은 하나만 그려져 있어도 소리가 다 다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악기의 특성을 살려서 연주하는 게 근데 그렇다 해서 화음이 생기는 건 아니고 그 한 음을 연주를 하게 되는 거죠. 그 이제 시나리 같은 거는 이제 개개인의 악기가 이제 즉흥 연주를 해서 다른 거기 때문에 그 변화가 있을 수가 있지만
그 클래식에서 갖고 있는 그 음악을 아시는 분들은 뭐 1451 코드에서 정말 딱 맞아떨어지고 반종지가 있고 뭐 이런 거는 없거든요. 그게 제일 첫째로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참 오늘날 이 서양 음악을 다 듣고 다른 음악을 들으면서 그 어법이 조금 더 뭔가 폭이 이렇게 달리 가는, 좋다라고도 하지도 않겠어요. 그냥 다른 폭을 갖고 있는 것에 비해 지금 국악의 그 단율성을 갖고 있는 것이 좀 양이 안 차나 봐요. 아주 쉽게 지금 얘기해서. 근데 제가 아까 조금 얘기를 드렸지만 한국 국악의 제일 큰 문제점이 뭐냐면, 제가 봤을 때 저는 이제 국악 작곡을 여기서 전공을 했는데 원래 작곡이라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구전으로서 입으로 전달돼서 이 선생의 이런 류의 산조, 이런 류의 해금산조, 이런 류의 뭐 해서 갖고 온 그런 변천사는 있는 것이, 누가 딱 나타나서 박 베토벤 해갖고 작곡 그냥 새로운 무언, 이게 교향곡 9번이다 이렇게 그런 역사가 없어요. 그래서 연주자들은 엄청난 뛰어난 솔로이스트들은 한국 국악에서 되게 많은데 작곡가라고 하면 기억나요? 아무나? 없지 않습니까? 뭐 세종대왕 오케이 그럼 몇 가지 뭐 정리한 거 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서양에서는 연주자보다 작곡가가 더 기억에 남잖아요. 근데 그런 새로운 곡을 갖다 제시를 해서 그 사람한테 영향을 주고 서로 다투하지 않으면 되게 이게 발전하는 게 힘들어요. 근데 창작이 없다 보니까 국악에 이게 되게 중간에 좀 많이 먹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지금 많이들 이쪽 분야에서 정리를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 엄청난 감정의 폭을 소화를 하면서 이 사상에 맞는 음악을 했을 때 과연 국악이 그 그릇을 채울 수 있느냐가 제일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좀 뭔가 부딪히는 게 있죠. 왜냐면 하나는 단율선 쪽으로 가는데 더 큰 문제가, 원래 우리가 당악이나 아악을 얘기를 하자면, 짧게 얘기할게요. 아악을 얘기를 하자면 이론이 먼저 정리됐어요. 궁상각치를 따져서 동서남북을 따져서 오색 음양 오행을 따져서 음악의 질서는 이러해야 돼 해서 이거를 12번 반복하고, 그 다음에 당산 좌이 하상에서 음악을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좌우 이거 해가지고 다 이론이 먼저 생겼어요. 인간의 감정이 이론이 먼저 생겨서 거기에 감정을 맞춘다는 거는 상당히 다른 개념이에요. 이쪽 음악은 먼저 음악을 감정대로 만들고 이론을 나중에 붙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뒤따른, 이 엄청 다른, 제가 이거 되게 단순화시킵니다. 용서하세요. 근데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동양의 그 우리 그냥 정말 제사 음악, 아악 음악, 뭐 종교 제례 이런 거는 이론이 먼저 생겨서 만들어졌는데 과연 그러면 인간의 감정을 움직일 수 있는 음악이냐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종교 제례 음악 들으면 한 번도 누구도 외워본 적이 없어요. 그 대신 생일 축하는 다 알아. 그죠? 그래서 그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이제 좀 젊은이들이 많이 그 움직임이 있기는 한데, 그렇다 해서 저 악극 되게 좋아하거든요. 맘마미아 혹시 흥행을 아세요? 맘마미아 엄청나게 바람 불었잖아요. 악극이 맘마미아예요. 유행하는 음악들을 엮어서 스토리를 엮어서 공연한 거. 맘마미아 똑같잖아요. 근데 본인들이 한국 사람들 자체가 악극이라고 하면 왠지 뭐 부모님들만 가야 되고 꼼짝음악이 되다가, 근데 우리 같은 사람은 감히 악극을 견디지 못해요. 왜냐면 순애야 뭐 하다가 난 너를 떠날 수가 없노라 뭐 딱 하면 거기에서 딱 그 신금을 올려줄 수 있는 그 곡이 과연 뭔지를 선택할 수 있는 사람들은 우리들은 아니에요. 악극의 전문가들이 따로 계세요. 근데 너무나 소중한 분야예요. 나는 해마다 하나씩은 꼭 보러 가려고 하거든요. 결국 맘마미아가 그 형태예요. 그냥 아바 있던 유행하던 음악들을 모아서 그걸 붙여서 올려놓은 건데, 이미 한국에서도 그게 있고, 그걸 더 거슬러 올라가자면 여성국악도 있고요, 창극도 있고요. 그래서 판골리
스토리가 되게 특이해요. 어느 나라에도 없는 종류인데 아니리 대사 있죠. 실제로 소리 있죠. 노래, 발림 있죠. 움직임. 세 가지 다 갖고 있는 장르예요. 그게 1인명 뮤지컬. 네, 1인 뮤지컬이잖아요. 발림, 아니리, 소리 다 있어요. 그래서 한국의 뮤지컬은 어느 나라 가도 그 얘기를 하려고 한 건데 어느 나라 가도 뮤지컬은 있었습니다. 근데 그 형태가 지금 오늘날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2005년도에 쓰고 있는 이 뮤지컬 단어가 하필 지난 20년간 외국 서양 뮤지컬들이 그 영화로서 특히 사운드 뮤직 때부터 흘러 들어왔던 그거를 지금 뮤지컬이라고 머리에 박고는 있지만 그런데 그게 중요해요. 왜 또 그때부터가 들어왔었는지. 그래서 제가 오늘 설명드린 게 북뮤지컬이라는 게 뮤지컬 환경이 가장 번창, 가장 그 세팅이 딱 되었을 때의 형태를 알고 가서 그 다음에 한국에는 그렇다면 뮤지컬이 뭐야? 오케이 정서는 이렇다 쳐.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그거를 거치를 달리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내용을 참 많이 떠들고 다니는 게 기본 왜 정서가 뭔지 밖으로 표출하는 네 번째 벽을 깨고 왜 말로 할 수 있는 걸 노래로 하냐 그 기본은 어느 나라도 바뀌지 않을 거라는 거죠. 단지 노래 춤이 들어가서 뮤지컬이 되는 게 아니라 근데 이런 기본을 알고 오케이 그렇다면 나 해금으로 해낼 수 있어. 그 같은 거를 사람이 어떤 춘향이가 밤바닥 보고 우는데 이도령을 그리면서 했을 때에 도련님 내가 너를 500년을 기다릴 거다. 음악 무슨 말인지 알겠죠? 더 이상 말로 표현을 못했을 때 그런 기본 기술을 갖고 해금만이 아니고 해금의 어떤 그 끈적끈적 그 느낌을 그대로 살려서 서양악기에서 못 내는 뭔가를 그래서 뭔가를 또 다 우리 아직 숙제가 남았죠. 뭔가를 받쳐서 그 감정의 화음의 폭을 넓힐 수 있는 뭔가를 또 찾아서 내야 되겠죠. 근데 이제 뭐 창작, 그 창극은 워낙 그 발성 어법에서만 움직여서 또 그 정도로서만 남을 수가 있는데 연구를 많이 해서 가면 한국도 무서운 나라일 것 같아요. 뮤지컬에 있어서. 제 생각은 그래요. 또 네, 하나 더. 아무거나 해도 되나요? 예. 두 가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명성황 후가 처음 나왔을 때 저희들이 봤을 때는 공장군의 의미가 굉장히 커서 예. 황후가 그냥 정말 버려져서 죽는 게 아니었거든요. 예. 또 음악도 그때 더 감동받았던 것 같은데 네. 최근에 작년 대장에 갔을 때는 한국에는 아무 남자가 없고 그냥 황후만 멋진 존재이다가 가버리는 것으로 갔더라고요. 그러니까 해외에 공연 나갔던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왜 그렇게 변해야 되는지 참 궁금했어요. 저희들로서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손익분기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뮤지컬 같은 게. 물론 이제 그 큰 금액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익이 나야 될 것 같은데 학생들을 저희 이제 많이 만나는 입장인데 학생들은 되게 돈이 작아요. 네. 그래서 너무 보고 싶어요. 그리고 한 명이 보고 오면 한 500명이 타고 효과가 있거든요. 네. 근데 손익분기점을 넣어서 운영하시는 쪽에서 이익이 좀 낮다면 한 2, 3일간이라도 좀 정말 대폭 싸게 해서 빈 공간에 좀 보여주고 또 그날 갔을 때요. 예를 알고 가서 빈자리가 있을 때 좀 싸게 하는 그런 대도는 안 되는지. 그 얘기가 어제는 나왔었어요. 앞에 거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저는 사실 명성황에서 손을 뗀 지가 지금 거의 3, 4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 97년도인가 6년도에 7년도인가 해외 미국을 딱 2번 나가고서는 저는 참여를 안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뭐 많이 변했다라고 하는데 제가 왜 변했는지 제가 알 수는 없고요. 근데 아마 그런 거는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 민미의 그 역할 자체가 워낙 포커스를 계속 그쪽으로 맞추다 보니까 그리고 노래를 하시는 분들이 처음 윤석열 선생님 하셨을 때하고 그 노래 비중이 많아졌어요. 근데 그 민미의 노래 비중이 많아졌어요. 왜냐면 그전에는 윤석열 선생님은 연극하시는 분이고 뭐 음역대가 너무 높거나 이러지 않아서 거기에 맞췄었는데 배우를 바꿔서 이제는 막 노래를 엄청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들어오다 보니까 또 노래를 바꾼 거예요. 근데 이게 계속 커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좀 비중이 이게 좀 달라졌는 해외에 나간다면요. 예. 우리 한국의 이미지가 굉장히 이상해질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아, 예. 한국에서는 예. 어쩌면 저렇게 무능한 남자밖에 없고 아, 예. 그런
가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딱 그 전에 얘기 안 바뀌었을 때까지만 이걸 해서 나와서요. 저도 한번 편지 써볼게요. 그리고 그 선입분기점인가 뭔가 제가 제대로 이해를 했었다면 저도 안 그래도 한 달 전에 사람들하고 토론을 하면서 아니 어떻게 이렇게 10몇만 원씩까지 이제 됐냐 한국에 외국에서도 지금 100불 주면 보는데 주면을 근데 이제 저도 그 왜 하프프라이스 티켓이라는 게 있어요. 외국에는 다 50% DC 해서 당일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골목 있잖아요. 이거 뒷골목에 그 해화동 어느 골목에 들어가면 조그마한 칸이 있어서 딱 이 동네에 당일날 볼 수 있는 표를 딱 10시부터 팔아서 50% 디스카운트 해주는 그런 제도가 외국에 있어요. 브로드웨이나 웨스트엔드에. 그래서 그 좌석들이 조금 이렇게 뭐 비껴놨거나 좀 그런 거는 있지만은 좋은 자리에서 그래도 비싼 공연을 저렴하게 볼 수 있는 그 표들이 조금씩 나와요. 근데 초반에 나와서 너무 흥행을 하는 공연이면 매진돼서 그럴 수도 없고 그 사람들도 그럴 수 없으니까 이제 한두 달 지나서 말하자면 아니면 1년이 지나서 티켓이 80% 정도 팔린다, 70% 팔린다 하면 그 나머지 몇 개를 당일날만 딱 그 동네까지 오는 사람들한테 한해서 50%에 하는 그런 제도는 있어요. 그래서 아니가 안 그래도 좀 그렇게 해서 좀 정말 뭐 무슨 부유층 돈 있는 뭐 이런 문화가 아니라 정말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게끔 하면 참 좋겠다라는 그런 얘기는 서로는 나왔었습니다. 무슨 꼭대기에서 봐도 꼭 보고 싶은 사람이 있잖아요. 예. 이게 만약에 15만 원에서 3만 원까지면 예. 3만 원에도 50%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예. 무슨 말인데 너무 향유층을 그쪽으로 맞추다 보니까 정말 좋아하는 많은 사람들이 예. 소외되고 있는 게 참 많아요. 특히 뮤지컬을 들으면. 근데 지금 잘 지적하셨어요. 저도 아무래도 이게 무슨 버블 문화? 아니 뭐라 그러지? 풍선? 아니 저도 좋아하는 거. 거품 저거 때문에 그래서 저희도 아무래도 그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딱 불과 한 달 전이었어요. 그래서 그 어느 정도 선이 지나면 이게 거품이 깨지고 아마 다시 돌아올 것 같다. 그래서 우리들도 그런 걸 좀 기대를 하고 있고요. 왜냐면 사실 15만 원짜리 공연도 아닌데 15만 원 받기도 우리도 쑥스러워요. 저희도. 왜냐하면 제가 공연이 안 좋았는데 특히 제 자리가 배우들은 좀 멀리서 인사를 하지만 저는 여기서 지하가 딱 돌아서면 여기거든요. 근데 인사하기가 정말 쑥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좀 그게 수지타산인가 뭔가가 아무튼 그런 게 조금 더 맞아줘야 되고 거품이 지금 깨져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들 있었습니다. 안 그래도. 그래서 좀 뭐 우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서 보는 거는 학생들이 유럽 같은 데 굉장히 따라요. 내가 가지고 2천 원은 예.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입석은 그 연극에서 많이 하고요. 소극장에서는 할 수 있는데 뭐좀 통로에 앉는 거는 근데 대극장에는 그렇게 잘 안 하는 이유가 정말 단순해요. 화재 위험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게 법으로 불가능할 때가 더 많아요. 그래서 입석을 절대 안 하고요. 제일 뒷좌석 입석이어도 제일 마지막 줄. 그러니까 바로 비상구가 있어서 다른 사람한테 위험을 안 주는 선에서 어떨 때는 제일 마지막 줄을 입석을 하고 근데 그거는 오히려 저희 윤정현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근데 그 통로를 주로 안 맞게 되고요. 큰 극장에서는 어디서 봐도 완전히 볼 수 있는 데는 값이 싸고 진짜 돈 안 할 거 없고 그리고 한번 참가하는 거는 옆에 있는 데서 볼 수 있는데 그 차이가 완전히 안 돼요. 네. 돈을 뒷골이 쪽에도 아깝지 않고 네. 거기에 또 참가를 이런데 처음 좌석에 따라 다른데 예, 다 달라요. 또 4층 우리가 그 산소 마스크 자리라고 그래요. 너무 올라가서 산소 마스크 이게 세종 꼭대기나 근데 그래서 정말 훌륭하게 잘 지은 극장도 있고요. 또 정말 뮤지컬에 적합하지 않은 극장들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판단이 쓰더라고요. 이제 인간이 자기 소리를 내서 실소리가 들리는 영역이 있어요. 제대로 발성한 사람들. 그게 딱 1200석 정도의 극장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해외에 나가도 한 1200, 1500 정도 안에서 다 뮤지컬을 공연을 하거든요. 그래서 세종에서 하는 거는 다 마이크로만 타고 나가기 때문에 마이크로 타서 나가는 문제가 뭐냐면 내가 말이야. 저 사람을 그렇게
이 오락가락이. 근데 이 감정이 우리가 같이 따라갈 수가 있거든요. 한국의 음향이 되게 커졌어요. 스피커로만 나가니까 계속 똑같은 자리에서만 음향이 나가니까 내가 정말 열나게 뛰어다녀도 이 감정이 이 오는 소리가 달라지지를 않아요. 계속 똑같은 자리에서 때리니까. 말하자면 텔레비 안에서 아무리 열광을 해도 그 스피커 똑같은 자리에서 나잖아요. 근데 뮤지컬은 그 감정을 더하기 위해서는 음향이 딱 목소리를 조금만 밑에서 받쳐주는 영역, 그리고 제대로 발성 제대로 노래하는 사람은 마이크를 요만큼만 키고도 1200석까지는 가는데 요즘 이상하게 한국에는 큰 게 좋다고 해서 음향이 엄청 커졌어요. 시끄럽게. 근데 그러면 감정 싹 죽어요. 왜냐면 관객이 그 사람을 찾아갈 수가 없어요. 그 무대 위에 누가 노래 누가 노래하는 거야 찾아다녀야 돼서 시간이 낭비가 돼버려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음향 소리 줄이려고 노력하는 사람인데 그 영역이 1200, 1500석이더라고요. 그래서 마이크에 도움을 조금 받고 실 무대의 소리가 들려오는, 배우들의 소리가 들려오는. 그래서 뭐 이제 극장들이 많이 생겨진다고 하는데 좀 좋은 뮤지컬을 하기에 좋은 극장들이 많거든. 그러면 또 값도 내려가고 또 많이 볼 수 있고. 아무튼 감사합니다.